임영웅을 트로트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달 내내 이 노래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웅시대가 가진 가장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요. 임영웅과 첫 만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러비우드. 사랑을 전하는 러비우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레드데스크. 불후의 명곡 첫 단독 특집. 지난 1편에서는 CD 없는 앨범북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역사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불후의 명곡 2주 연속으로 나왔죠.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던 게 뭐냐면 임영웅 씨랑 크고 작은 인연을 맺은 분들이 나와서 그의 이번 노래들을 이제 부르는 그런 형식이었었는데요. 첫 음악 친구로 소개된 밴드 노브레인의 이성우 씨. 어떤 인연이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임영웅 씨의 영어 선생님의 예비 남편이 이성우 씨래요. 진짜 서울 좁죠. 이 전종욱 씨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 씨랑 마찬가지로 이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트롯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임영웅 씨랑 이제 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된 경우였었고요. 또 임영웅 씨 1집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노래의 작사, 작곡 가수 이적 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적 씨에게 그 적극적으로 임영웅 씨를 좀 들어봐라 라고 소개한 이적 씨의 어머니도 등장을 해서 저는 와, 역시 좋은 노래 듣는 분들은 다 아들도 좋은 노래를 만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외에도 정규 2집 수록곡이죠. 그댈 위한 멜로디 만든 로이킴 씨가 등장을 해서 서로의 명곡을 바꿔 부르기도 하고 듀엣 무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무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인연이 있는 린 씨. 이 임영웅 씨와 린 씨도 함께한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린 씨를 부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러브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시청률도 사실은 요즘 공중파에서 특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숫자가 나왔어요. 6.8 그리고 6.6 2주 연속했으니까 거의 7%에 가깝네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전 주에 이 시청률이 4.5%였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효과, 시청률 효과가 엄청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불후의 명곡 임영웅 편은 OTT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는 사실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임영웅 씨 노래를 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좋아하는 곡이 바뀌기는 하는데 사실 저의 최애곡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예요. 이적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제가 워낙 이적 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적 씨의 그 감성이 있는 곡을 임영웅 버전으로 부르니까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달 내내 이 노래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라고 동료 전문가 최정아 기자가 불러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말하는 임영웅? 임영웅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일단 장구의 신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한 형 임영웅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 씨가 가요계에서 지니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현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속사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처음에 무명 가수였던 임영웅을 건실한 모습 때문에 발탁했다라는 건데요. 우선 신정훈 대표와 임영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힘들 때 동고동락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임영웅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쩔 때는 형 같고 정말 어른 같기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죠. 임영웅은 신정훈 대표도 음악을 했던 터라 이 멘탈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조언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임영웅과 첫 만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오디션 당시에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더라. 근데 사실 노래로는 그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같이 잘 부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의 이 오디션을 딱
딱 떠올리면 뭐 노래를 되게 잘한다, 아주 잘생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건실하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물이라는 게 좀 들어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라면서 아주 밝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만난 첫날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임영웅을 발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취재를 해왔거든요. 일단 직급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감독님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촬영 현장에 갔는데 너무 놀랐대요. 일단 물량을 아끼지 않는다. 보여지는 것에, 그러니까 팬들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수의 매너에서 너무 놀랬대요. 현장에서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이런 모습들까지도 아, 이 사람이 왜 지금 우리나라 1등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느끼는 게, 여러분,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 당할 재간이 없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대형 가수 임영웅, 그리고 영웅시대. 임영웅 씨가 처음 주목받은 건 TV조선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였고요. 이후 꾸준히 트로트 장르에서 대중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로트 가수로만 머무르지 않고 장르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저 사실 고백합니다. 이 부분 우리 영웅시대 분들께서 알려주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을 트로트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 I'm Here로 같은 경우는요, 총 12곡 중에 트로트 장르가 3곡이에요. 최근 발매한 2집 같은 경우는 이 멜론에서 검색을 한 기준으로 11곡 중에 2곡이 트로트죠. 자연스럽게 발라드, 락, 포크송 등 음악적 스펙트럼을 아주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요, 임영웅이 가진 절제된 창법, 다채로운 레퍼토리 선택을 임영웅만의 장르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르적 도전을 제가 기자적 시선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음악적 생명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로트에만 머물면 일단 기존의 이 팬덤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영역을 확장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임영웅 씨의 팬덤은 아이돌 팬덤과는 다른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시대가 가진 가장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같은 인사말과 함께 긍정적이고 아주 따뜻한 메시지로 이어지죠. 특히 중장년층 여성, 이른바 5060 세대가 중심 팬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팬덤은요, 단순히 음악 소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응원 문화, 굿즈, 기부 활동, 지역 팬클럽 조직 등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문화도 달라요. 이들은 아이돌 팬덤처럼 신규 앨범 발매 당일에 스트리밍 경쟁에 목매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꾸준히 듣고 꾸준히 응원한다 라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는 그의 행보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미 트로트를 넘는 이 음악 스펙트럼과 넓은 팬덤을 구축하고 있어요. 장르 도전과 이 팬덤 문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그는 아이돌과 또 다른 방식의 공감형 스타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다음 3편에서는 임영웅의 그간 활약을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행!